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이버 메일 스페이스와 클로바 X를 활용한 지역화 수업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할 인천 강원 웨이론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유서영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먼저 저희 팀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은요, 인천 교사 2명과 강원 교사 3명으로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한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처음 이 수업을 기획할 때 솔직한 걱정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두고 과연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수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인천과 강원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생각보다 조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이 수업의 출발점이 또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또래와 연결되고 또 생각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해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협업 환경을 조성하였는데요.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웨일 스페이스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도 공유하고 또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 갈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잽 등을 활용해서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또 클로바 X를 활용해서요.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배움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어쩌면 인천과 강원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있었기에 이 수업이 단순한 교실 활동을 넘어서 연결을 배우는 수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요, 인천과 강원의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서로의 지역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협업 수업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차시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 차시에서는요, 우리 지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인천의 아이들은 인천, 강원의 아이들은 강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소개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사는 곳의 특징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고장을 조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3차시에서는 인천과 삼척, 강원 중에서 삼척인데요. 삼척의 자연환경을 비교를 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환경이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이 흥미로워했고요. 4차시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이들 시선에서 환경 문제, 인구 문제, 또 생활 속 불편함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음으로 5차시에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둠별로 고안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 친구들의 생각을 또 같이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점점 확장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6차시에서 7차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래, 미술, 지역 축제까지 아이들은 우리 지역의 자랑 대사가 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표현했고요. 마지막 8차시에서는 이렇게 모은 내용을 메타버스 공간에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배우는 것을 좀 넘어서 서로 연결되고 또 함께 만들어간다는 감정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네, 이 수업은 지역을 배우는 수업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 친구들을 이해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젝트 목표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디지털 지역화 수업 설계입니다. 브라우저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실을 넘어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또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의 삶과 문화를 직접 나눌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도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는 새로운 장이 되어 주었고요. 둘째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지도 아래 클로바 X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표현을 다듬었는데요. AI가 생각을 단순히 대신해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를 도와주는 학습 파트너로서 적절히 기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셋째는요. 삶과 연계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지역 친구들과 연결되면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입장도 이해하면서 공감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민주시민 역량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젝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는요. 실제 수업의 적용과 관찰입니다. 저희가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약 8차시에 지역화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했는데요.
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의 태도, 또 협력 모습, 발표와 표현 과정, 그리고 디지털 도구 활용 모습을 체크리스트, 그리고 현장 노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특히 웨일 스페이스, 그리고 팀보드, 클로바 X 활용 방식을 주요 관찰 지표로 삼았고요.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네, 둘째로는요, 학생 피드백 수집인데요. 수업 후에 설문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평가 문항을 통해서 어떤 활동이 기억에 남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어려웠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또 팀보드 댓글, 또 온라인 피드백, 퀴즈 응답 같은 디지털 상호작용 자료도 함께 분석했고요. 학생들의 실제 반응을 조금 더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교사의 반성적 성찰입니다. 수업 직후와 단원 종료 후에 성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래서 수업에서 효과적이었던 도구, 또 효과적이었던 수업 방법, 또 새롭게 발견한 점, 또 디지털 도구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교사들끼리 서로 상호 공유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수업의 바탕이 된 지역화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지역화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삶과 연계하는 교육 방식인데요. 즉, 국가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서 학생에게 더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화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의 삶과 배움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이야기를 배우며 훨씬 더 학습을 가깝고 의미 있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을 배우면서 공동체 의식이 자라납니다. 셋째는요, 민주시민 역량과 문제 해결력의 강화입니다. 지역의 실제 문제를 탐구해보고 또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그리고 협업 능력도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육 과정이라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풍부한 배움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지역화 교육의 관점에서 저희는 지역을 넘어 서로를 연결하는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먼저 저희는 1, 2차 시에 우리 지역 소개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위치, 인구, 특산물 등의 기본 정보를 조사했고요. 여기서 단순 검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지도, 백과사전을 활용해서 정보의 신뢰성도 검증해 보도록 했고요. 또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포스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진에 나오듯이 팀보드에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학생들은 포스터에 이제 댓글을 달 수 있어서 댓글을 달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예절을 익혔고요. 서로의 지역에 대해서 호기심을 채워갔습니다. 3차 시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과 삼척의 자연환경을 비교했습니다. 서해와 동해라는 지리적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형과 기후 차이를 네이버 지도로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생성형 AI인 클로바 X가 빛을 발해 주었는데요. 학생들이 AI랑 대화하면서 방대한 조사 내용을 퀴즈 형태로 구조화하거나 또 AI가 낸 퀴즈를 풀고 핵심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했습니다. 추상적이었던 지역의 차이가 AI가 상호작용하면서 명확한 지식으로 좀 장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AI가 연령 제한이 있어가지고 교사의 계정으로 모든 아이들이 동시 접속을 해서 사전에 물론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고 이용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천과 삼척의 자연환경을 비교해서 팀보드에 이렇게 그림처럼 모둠별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고요. 이렇게 모둠별로 퀴즈를 만들어서 출력해서 이게 종이로 이렇게 열어보면서 같이 풀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자율성이 있는 부분인 게 다양한 퀴즈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 퀴즈 플랫폼을 사용하셔서 다 같이 풀어보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시에서는요,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 찾기입니다. 학생들이 인구 감소, 환경 오염 이렇게 실제 지역사회 고민을 탐색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인천에서 수업을 했는데요. 인천은 그 주차 공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불법 주차 이런 것들, 환경 오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겪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했던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면서 기사 속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모든 별 토의를 하면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마인드맵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팀보드에 공유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문제 의식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문제를 찾았다면 해결책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오차시에서는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 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즉 인천 학생들은 강원 지역의 문제점의 해결 방안, 그리고 강원 삼척 친구들은 이제 인천의 문제점의 해결 방안도 함께 살펴보면서 교류를 하였고요. 네, 학생들은 이 조사한 내용을 미리 캔버스로 발표 자료로 만들고 단순히 문제를 뭔가 지적하는 수업이 될까 봐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같이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6차시, 7차시에서는요. 이제 미술과 음악을 융합해서요. 지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축제랑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을 했고요.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결과물도 꽤 완성도가 높았고 학생들 스스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산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대미는 메타버스로 홍보하기가 장식을 했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잽에 그간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가상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네, 학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조작해서 전시 공간을 안내하고 화상 기능을 켜서 마치 실제 도슨트처럼 실시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친구들 옆에 보시면 나와 있죠. 채팅과 댓글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어요. 물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소통을 했고요. 시공간의 제약을 이렇게 넘어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과 삼척의 학생들이 실감나게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참 의미 있는 그런 차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8차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암기를 넘어서 스스로 탐구하고 또 AI와 협업하면서 소통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거듭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웨일 스페이스는 여기서 저희 협업의 허브가 되어 주었고요. 클로버X도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든든한 보조교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에듀테크와 네이버 웨일이 학생들의 삶과 배움을 이어주는 그런 강력한 가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